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다입니다. 살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서 나름의 기준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년, 노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기준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고 도움이 되지만 가끔은 그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상대의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게 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을 먼저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자신감을 꺼내요. 인생에 확실한 변화를 선물하는 강사 테이너 민진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많은데요. 정말 나이가 들면 말을 줄이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기보다 상황과 목적 그리고 사람에 맞게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서운함의 많은 부분들이 말을 안 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부담 줄까봐, 아이고 내가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점점 줄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도 같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결국 대화를 통해 유지되고 깊어지죠. 말을 줄이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타이밍과 표현 방식에 따라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따뜻한 조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방식이 더 부드러워지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는 나는 이런 방법이 더 편했던 것 같아. 이렇게 표현만 바뀌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죠. 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는 것보다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잘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도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요즘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기보다 표현할 때 더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안부를 한번 먼저 묻는 것,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어때요? 관계를 오래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경험과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을 줄이기보다 따뜻하고 현명하게 표현하면서 잘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잘 지내?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관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은 우리 자신의 삶,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얻은 생각과 경험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기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현명하고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인상 깊었던 사례가 각각 있으실까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죠. 관계는 거창한 사건보다 짧은 말 한마디에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분과 대화를 하다가 자녀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구나. 창의적이다. 사실 이 문장은 길지도 않고 특별히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들은 자녀분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줬을 때 그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칭찬이나 인정의 말을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관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표현해 줄 때 힘이 생깁니다. 그 생각 좋다. 그렇게 생각해 본 거 참 의미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응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상대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 주는 말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는 경우도 비슷하게 짧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 속에는 사실 아끼는 사람들끼리는 그죠.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이 존중받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이 조금만 달라지면 관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러 그러냐? 이거 대신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봐 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나라는 사람도 부드러워지겠죠. 내 경험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었는데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 특히 노년 시대에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고 내가 살아온 이 방법이 맞다는 것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표현의 방식만 부드럽게 바꾸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시고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노년 같은 분들의 경우는 이제 중년이나 노년에도 친구 관계가 아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친구분들 사이에서 이제 자식 자랑을 하거나 뭐 땅을 샀다 막 이렇게 조금 비교될 수 있는 말의 주제를 많이 하면서 사이가 나빠진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엄청 많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본인이 먼저 그 얘기를 절대 꺼내지 마세요. 일단 나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게 이제 시작을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 대단하다, 뭐 좋았겠다 이렇게 하고 불쑥불쑥 나도 이랬는데 아니면 나도 비교된대 하더라도 그 얘기를 좀 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이제 나로 인해 불화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단 내가 먼저 꺼내지 마시고 들었을 때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 이러면서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가지고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화제로 싹 돌려요. 그래서 야 이번에 내가 뭐 주식을 해서 막 뭐가 많이 올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 대단하다. 너 그렇게 주식 열심히 하더니 야 그렇게 올랐네? 너무 대단해. 그러면 그 이전에 운동하는 건 또 어떻게 됐어? 그건 운동하는 습관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걸로 아니면 좀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로 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면서 이제 주제를 바꿔가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그 주제가 계속 이어가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들도 합리적이고 아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아예 그 주제를 꺼내지 마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연결해서 넘겨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거를 좀 권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실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사실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생각하기도 귀찮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힘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의식하지 않고 툭 던지게 될 확률이 몇 배는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말들이 필터 없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야, 너 왜 이렇게 이상해? 거지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새로운 또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야, 지금 그거에서 뭐가 되겠어? 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올 수도 있죠. 이 말 속에는 나쁜 마음이 있는 것 이전에 생각 없이 툭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남는다는 거예요.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을 통한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죠. 필터 없는 말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해서 더 그냥 툭툭 말하게 되는데 그게 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찌르는 경우가 많죠. 바로 말하기보다 한 번 좀 힘들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거쳐서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말실수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은 사실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단단해지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은 왜 저럴까? 요즘은 다들 약해.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기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마다 열정의 온도도 다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이야. 그럼 처음 받는 저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처음 한 사람한테는 그 강도가 나에게 오는 100%는 똑같이 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세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려면 기준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생각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가 어려워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훨씬 편안해지죠.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통한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관계가 편안해지는 말하기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만 있어도 대화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자주 해야 하는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다입니다. 살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서 나름의 기준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년, 노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기준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고 도움이 되지만 가끔은 그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상대의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게 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을 먼저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생각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 문장이 있으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덕분에 도움이 됐어요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그 이야기 듣고 생각이 정리됐어요. 말해줘서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관계에 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 생각을 먼저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려면 상대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는 상대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죠. 사람은 내 생각을 물어봐 줄 때 존중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관계는 오래 편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에 그 비중을 둔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더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비중이라기보다는 대화와 상황에 대한 맥락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예요. 별거 미안하지도 않는데 그 미안해 보면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맥락에 맞게 이거 내가 분명히 먼저 실수한 게 있어. 그럼 인정하시고 먼저 너무 미안해. PD님 너무 미안해요. 이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고 왜? 별거 미안하지도 않는데 습관처럼 미안해 해봐요. 너무 진심이 아니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비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과 맥락에 맞게 특히 우리 잘 못하는 거 있죠. 미안해는 말 정말 입에 안 해요. 내가 정말 미안한 것이 객관적으로 있다. 그러면 정말 일단은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먼저 너무 미안해. 수빈아 너무 미안하다. 진아야 너무 미안해. 딸아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지? 미안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참 안정이 되죠. 녹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 우리 해요 안 해요?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마음이 녹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받아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계속 얘기를 하죠.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마음 풀려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거의 10개 대화 중에 한 5개 이상은 다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무작정 그냥 그렇게 하시면 비중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뭐 조그만 것, 그러니까 고마워 같은 경우는 너무 도와줘서 고마워. 그것 또한 내가 도움을 받고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즉시 해야 된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교양씨. 이렇게 적시적소에 바로 표현해 주시고 미안하다는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진심을 담아 말해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중년이나 노년 될수록 더 이제 막 시끄럽거나 소음으로 느껴지는 그 데시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좀 예민하게 느끼시고 해서 자기 목소리도 좀 작게 유지하시려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중년이나 노년 될수록 이 말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발성 포인트가 또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포인트는 지금 계속 이 이야기 나올 거예요. 뭐냐? 복식 호흡을 통한 복식 발성을 습관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는 당연히 갈라지는 거 아닌가요? 예전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목소리가 좋아지기 어려운 나이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목소리는 나이보다 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저 역시 제가 30살에 1분만 말해도 목이 아파서 말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성대 결절이 심하게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수로 데뷔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때 소리가 올라가지 않냐 래퍼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자, 의사도 수술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의 자신감과 능력이었던 저는요. 수술이 아닌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발성 교정 트레이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 발성을 훈련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습관을 줄이고 호흡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했죠. 그럼 선생님 이거 너무 그냥 그렇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점점 F에서 T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저의 민진아 강사 유튜브 채널 보시면요. 3년 전에 찍었던 영상과 최근에 찍었던 영상이랑 비교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목소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목소리는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의 힘으로 소리를 내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체력과 힘이 약해지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의 힘을, 외부 근육의 힘을 더 주게 되죠. 근데 이게 위쪽으로 목에 힘이 이렇게 들어갈수록 소리는 더 빨라지고 목도 더 쉽게 변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식호흡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 흉식호흡 아니면 더 얇게 쉬는 분들은 쇄골호흡을 쓰세요. 복식호흡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숨이 들어올 때 몸이 편안하게 넓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그 숨을 급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용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호흡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면 목에 힘이 덜 들어가고 목소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또 작아지거나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또 복식호흡과 더불어서 개선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한 복식 발성을 습관하는 거죠. 저는 발성을 근육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이스 PT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몸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목소리도 올바른 호흡과 발성 근육을 사용하는 발성 습관이 반복되면 점점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성우분들을 보면 연세가 있으셔도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고 안정적이죠. 이분들이 특별해서일까요? 그 이전에 복식호흡을 사용하는 발성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 힘을 주는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치기 쉽지만 호흡을 사용하는 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중노년 시기에는 목소리가 감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목소리가 20대예요. 이런 말을 하는 회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소리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듣는 사람도 훨씬 편하게 느낍니다. 복식호흡은 거창한 기술이라기보다 나의 본연의 호흡의 길을 회복해 몸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 천천히 말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